지난 9월 6일 영탁 측에서는 상표권 분쟁 및 모델 재계약과 관련해 분쟁을 겪어온 예천양조를 상대로 법적 대응 절차에 돌입했음을 알렸었습니다. 가수 영탁의 매니저먼트를 맡는 유에라 프로젝트는 6월 입장을 내고 예천양조를 상대로 공갈 협박 행위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영탁 표지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었는데요.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예천양조 측에서는 법적 대응 관련 그 어떤 내용도 전달받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영탁 측에서 부인했던 많은 내용들이 예천양조 측에서 내놓은 증인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빙성을 갖도록 해주었는데요. 이런 사실적인 증인과 증거자료에 대해서도 영탁 측은 그 어떤 입장도 그 어떤 반박 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탁 측 팬분들이 나서서 편파 방송이다, 장사를 잘 되게 해주었더니 영탁 상표권도 뺏으려는 것 아니냐, 예천양조는 도둑심보다 법적으로 하면 될 것을 왜 떠들어대느냐, 다 거짓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등 오히려 적극적으로 영탁 측 대변인으로 나서서 반박 내용을 표현해주고 계신데요. 팬분들께서 가장 많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상표권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8월 17일 고소를 예고하자 결국에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입장을 전했었는데요. 조재덕 예천양조 서울사무소 대표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영탁 측으로부터 고소장이 들어오진 않았다면서도 영탁의 고소에 차분히 대응하다 보면 언젠가는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영탁 측은 지난 6월 재계약이 불발된 예천양조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고, 영탁의 매니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유에라 프로젝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예천양조 측이 유포한 허위 내용을 바로잡고 예천양조의 공갈 협박, 영탁과 그의 가족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예천양조는 영탁의 이름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잘못된 법리 해석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탁 측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예천양조를 상대로 상표 부당 사용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반면 이날 예천양조 측은 오히려 상표법을 위반하려 한 건 영탁 측이며 영탁 막걸리에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상표법 34조에 따르면 동업, 고용 등 계약 관계일 경우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품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광고 모델로 계약했던 영탁 측이 이를 어기고 예천양조 몰래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시도하며 상표법을 위반하려 했다는 게 예천양조 측 주장인데요. 상표 출원은 상표권을 얻기 위해 특허청에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허청 심사를 통과하고 등록료를 내면 상표권으로 등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 대표는 지난해 8월 11일 영탁의 어머니가 예천양조에서 영탁 막걸리의 상표 출원과 등록을 준비 중인 걸 알게 된 지 8일 뒤에 직접 상표 출원을 했다며, 특허청에서 연락이 왔고 우리도 관련 서류를 준비해냈기 때문에 영탁 측은 상표를 등록할 수 없고 우리는 영탁 막걸리를 계속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천양조에 따르면 당시 영탁의 어머니는 예천양조를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영탁의 상표 등록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고 갔다. 예천양조가 상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영탁의 자필 서명이 필요했고 영탁의 어머니는 대신 서명을 받아주겠나라고 해놓고 8일 뒤인 19일 비밀리에 자신들이 직접 영탁 상표 출원을 했다는 게 예천양조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예천양조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 1월 22일 자신들이 시청했던 상표 등록이 거절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상표 출원 및 등록에 대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어 키프리스 특허청 사이트에 들어가 예천양조와 영탁 측 관련 어떤 상표 출원이 되어 있는지 찾아보았는데요. 이제껏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가수 영탁 관련 상표 등록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로탁2라고 해서 가수 영탁 사인이 상표 등록이 되어 공고되고 있었는데요. 출원 날짜가 2020년 6월 10일이었습니다. 상품 분류는 25류로 의류, 신발, 모자로 되어 있었는데요. 출원인으로는 영탁 막걸리 상표 출원 시 동일한 가수 영탁과 부모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예천양조와 광고 계약을 맺은 후 영탁 막걸리가 불티나게 팔리며 한참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분명 영탁의 인기가 오르고 있어 영탁 사인인 제로탁2를 상표 출원까지 했던 밀라그로 소속사에서 왜 영탁이라는 이름으로 상표 출원을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예천 양조 측에서 영탁 막걸리 관련 상표 등록을 했을 거라 생각했었기 때문에 아예 생각조차 못했던 것인데요. 예천 양조는 작년 1월 28일 출원을 했고 등록 심사가 7월에 열렸는데 심사에서 의견 제출 통보가 일단 거절이 났습니다. 거절 이유는 아시다시피 상표법 34조 1항 6호에 따라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예명, 필명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이름을 사용하는 저명한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상표 등록이 가능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예천양조 측에서는 8월 초 영탁 모친에게 가수 영탁의 사인을 받아달라고 부탁했고 영탁 모친은 흔쾌히 받아주겠다고 한 뒤 자료를 가지고 가서는 관련 내용으로 밀락으로 엔터하고 회의를 해보니 영탁 이름으로 상표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인데요. 영탁 모친은 예천양조에게 영탁 사인을 받아주겠다는 약속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영탁 측에서 8월 19일 영탁 이름으로 상표 출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상표권 분쟁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예천양조는 2021년 1월 23일 특허청으로부터 결국 거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가수 영탁의 사인을 받아주겠다는 영탁 모친의 말만 믿고 특허청에서는 4개월의 시간을 주었음에도 7월에 받아서 2개월 동안은 유예 기간이 있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니 1월 거절 통지서를 받았어도 신경을 안 쓰고 영탁 모친만을 기다렸던 것인데요. 결론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예천양조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 1월 22일 자신들이 신청했던 상표 등록이 거절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고 한 것입니다. 영탁 측과 예천양조 측은 지난 6월 재계약이 불발된 이후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였고 예천양조 측은 영탁 모친의 갑질로 인해 재계약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 증거자료와 증인들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논란에 대해 해명을 해주었는데요. 반대로 영탁 측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그 어떤 입장도 그 어떤 해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서 영탁의 이름이 들어간 영탁 막걸리의 상표를 예천양조에서 써도 되느냐는 상표권 분쟁도 일어났는데요. 이 과정에서 영탁의 팬들이 영탁이 광고 모델을 했던 영탁 막걸리에 불매 운동을 벌이면서 예천양조의 매출이 급감하여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 것도 모두 사실로 드러난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영탁 측을 언제까지 기다려 주어야 하는 걸까요? 그동안 영탁 팬분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상표권 관련 내용부터 영탁 모친의 갑질 논란까지 사실적인 자료를 토대로 진실이 밝혀져 알려주고 있음에도 무엇이 팬분들의 시야를 가리고 길을 막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중소기업을 만만하게 보고 세종로펌 조선일보 소속사 영탁과 무당 모친 얼마나 거짓 언론으로 밟아버렸습니까? 대한민국 세 번째 간다는 세종로펌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 밟아버리는 게 당신들 일인가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소신 있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